이상할 만큼 조용한 날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하루인데도 유난히 집 안 공기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면 바람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얇은 커튼 끝이 살짝 흔들리고 멀리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윗집에서는 의자를 끄는 둔탁한 소리도 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그런 생활 소음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작은 소리들이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변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애들 깨워야지, 밥 차려야지, 학교 늦겠다, 도시락 챙겨야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침부터 집 아는 사람 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문 닫는 소리, 화장실 쓰는 소리,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 늦었다고 재촉하는 소리. 그땐 늘 정신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괜히 TV를 켭니다. 딱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를 틀어놓고 사람들 말소리를 듣습니다. 예능 재방송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둡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집 안 공기가 조금 덜 비어 보입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괜히 정리합니다. 이미 깨끗한데도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닫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안 먹는 김치를 다른 통에 다시 옮겨 담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급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자꾸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니까요. 비어있는 시간을 가만히 두기가 어려운 겁니다. 휴대폰도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별다른 연락이 올 일도 없는데 괜히 화면을 켰다가 끄고 다시 또 켰다가 끕니다. 혹시 연락 왔나? 혹시 무슨 일 있나? 혹시 자식한테 문자라도 온 건 아닐까? 짧은 알림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띠링. 그 짧은 소리에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면 광고 문자입니다. 보험 안내, 카드 혜택, 건강식품, 할인 문자, 택배 도착 알림.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주 잠깐 마음 한쪽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감정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괜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하지만 또 몇 분 뒤 다시 확인합니다. 혹시 그 사이 연락 왔을까봐.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또 어떤 날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숟가락을 멈추게 됩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습관처럼 반찬을 여러 개 꺼냅니다. 국도 두고 과일도 깎아놓습니다. 사실 혼자라면 김치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대충 먹고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잠깐 들를까봐, 혹시 자식이 갑자기 온다고 할까봐, 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조용한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TV는 켜져 있는데 이상하게 더 허전합니다. 그럴 때면 예전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밥 먹으라고 몇 번씩 불렀고 숙제했냐고 잔소리했고 늦게 들어오면 괜히 화도 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조용합니다. 명절이 가까워질 때도 비슷합니다.
아직 연락도 없는데 괜히 장을 봅니다. 손주 좋아하던 과자를 담고 과일을 사고 고기를 사고 반찬거리를 잔뜩 사옵니다. 혹시라도 온다고 할까봐, 잠깐이라도 얼굴 볼 수 있을까봐. 그리고 결국 연락이 옵니다.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이번 명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꼭 갈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다들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세상이라는 걸 부모는 압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집 안이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아까까지 괜찮던 거실이 괜히 넓어 보이고 식탁 위에 준비해둔 반찬들이 괜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괜찮은데 왜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자식은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조용히 고개 끄덕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죽어도 허전한지, 왜 모든 걸 해냈는데도 마음 한편이 비어 있는지, 왜 자식이 잘 살아도 부모 마음에는 쓸쓸함이 남는지, 이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마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알림이 울립니다. 아주 짧은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혹시 자식인가? 이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급하게 화면을 켭니다. 그런데 광고 문자입니다. 카드 혜택 안내, 보험 광고, 인터넷 쇼핑몰 할인 메시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툭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연락 왔나? 혹시 전화했나?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귀가 먼저 반응합니다. 택배기사님이 벨을 눌러도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왔나?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그렇습니다. 혼자 먹을 건데도 자꾸 반찬을 여러 개 꺼냅니다. 국도 두고 과일도 씻어 놓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오면 먹이려고, 혹시 손주라도 들르면 챙겨주려고. 며칠 전에는 손주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괜히 만들기도 합니다. 먹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혹시라도 올까봐. 하지만 연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를 달랩니다. 바쁘겠지. 사는 게 다 그렇지.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해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기엔 미안하고 괜찮다고 넘기기엔 너무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삼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SNS를 보면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행 사진, 카페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그 모습을 보면 반갑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쪽이 시립니다. 나한테는 답이 없는데 세상과는 잘 연결되어 있구나. 이 감정이 조용히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그러고는 또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런 걸로 서운해하지? 괜히 속 좁은 부모처럼 굴지 말자. 그래서 또 참습니다. 부모 세대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힘들까봐 참았고 부담 줄까봐 삼켰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더 쌓입니다. 말 못한 마음들이 오래 마음속에 남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질 때면 더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괜히 집을 정리합니다. 이불을 꺼내 햇볕에 말리고 냉장고를 채우고 과일을 사다 놓습니다. 혹시 손주랑 같이 올까봐, 잠깐이라도 얼굴 볼 수 있을까봐. 그런데 결국 연락이 옵니다.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이번에는 처가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다음에 꼭 갈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집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까까지 괜찮던 거실이 갑자기 너무 넓어 보이고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이 괜히 쓸쓸해 보입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적막함,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아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용돈은 받습니다. 계좌로 돈도 들어옵니다. 필요한 거 사 드시라는 문자도 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돈도 좋지만 얼굴 한 번 보면 좋을 텐데, 짧게라도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고는 또 스스로를 달랩니다. 내가 욕심이 많은 건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건데.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온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남은 감정입니다. 오래 애썼기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서운함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왜 자식은 잘 살고 있는데 마음은 더 공허한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외로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중심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부모 세대는 대부분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루의 계획도 자식 중심이었고, 돈을 쓰는 기준도 자식 중심이었고, 미래를 생각하는 이유도 자식이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야지, 좋은 학원 보내야지, 결혼시켜야지, 집 마련 도와줘야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점점 뒤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이 질문들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아온 겁니다. 희생이 습관이 된 삶이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참고, 가족을 위해 미루고, 자식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세대였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미뤘고, 쉬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먼저 냈고, 아이들 옷 먼저 샀고, 아이들 미래가 내 미래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자식은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쪽이 무너집니다. 내가 없어도 잘 사는구나. 이 감정은 참 복잡합니다. 기쁜 감정이면서도 이상하게 허전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나 없이도 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공백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줄어듭니다. 하루를 움직이게 하던 중심축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감정이 더 커집니다. 직장이라는 역할도 끝나고 자식도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역할은 끝난 건가? 이 질문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허전합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안 해서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삶, 그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나는 이제 어떤 하루를 만들어야 할까? 이 질문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남은 삶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 같고 마음을 크게 바꾸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방향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지 말고 딱 1분만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지내고 싶은가? 오늘은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싶다. 오늘은 집 앞이라도 잠깐 걷고 싶다. 오늘은 음악을 들으며 쉬고 싶다. 아주 사소한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 하루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드시지 마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식탁에 앉아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반찬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담아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 마음을 바꿉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감각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만 걸어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이면 충분합니다.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바라보십시오. 계절 냄새를 느껴보십시오. 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어떻게 드리워지는지도 천천히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 한마디로 관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삶은 큰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방향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조용한 복도가 이어지고 그 끝집에 70대 초반의 김정희 씨가 살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은 늘 깔끔합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고 싱크대도 깨끗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김정희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 밥을 차렸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버텼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수십 년을 살아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한 뒤에도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늘 반찬이 많았습니다. 혹시 오면 먹이려고. 명절이 가까워지면 괜히 장을 많이 봤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김정희 씨는 평소처럼 휴대폰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뭐 하고 싶지? 그 질문은 낯설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김정희 씨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나무 그림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 1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짧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하루가 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정희 씨는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오래 미루어 왔구나. 그 깨달음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라고 준 게 아니다. 그냥 부모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작은 기대가 남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나중에는 이런 기대들이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감정은 화라기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내 사랑에 의미 있었으면 좋겠고, 내 희생이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내 존재가 여전히 중요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기분이 자식 연락 하나에 흔들립니다.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전화가 오면 안심이 됩니다. 감정의 주도권이 이미 자식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조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통제할 수 없는 독립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바쁘고 그들만의 고민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 감정 전체를 그 관계 하나에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면 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내 감정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또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금씩 감정의 중심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욕심이나 욕망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조금 다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 붙잡고 있는 마음,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집착이 사랑과 아주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맞습니다. 정말 사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 기대와 붙잡음이 섞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왜 전화를 안 하지? 왜 나를 먼저 찾지 않지? 왜 예전 같지 않지? 이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랑은 점점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무상입니다. 관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시간도 변합니다. 자식도 성장하면서 자기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 그대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가까웠으면 좋겠고, 예전처럼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덜 붙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왜 안 받지 하고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덜 붙잡는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바쁜가 보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바꿉니다.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매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 함께하고 못 오면 그 나름대로 보내자. 이 마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결국 내 마음을 살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많은 장면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건 정말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오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걸 먼저 선택했고, 내 마음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정말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흔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씩 당신 삶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혼자라도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대신 나를 돌보는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십시오. 마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연습입니다. 조금 덜 기대하는 연습, 조금 덜 붙잡는 연습, 조금 더 나를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미 충분했구나. 지금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요즘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주는 순간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